스멀미 저기가 가면 우리 먼저 하자 제가. 혹시 그 이제 책 이제 그 핵심 내용을 이루고 있는 철학자 중에서 심홍동이 있습니다. 심홍동은 프랑스의 그 이제 기술 철학자이던 심홍동 철학이 난해하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직 심홍동 책은 번역의 왕국이라고 하는 일본에서도 번역이 안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뛰어난 학자들이 있어 다행히 작년에 심홍동 책들이 다 번역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운 좋게 들레즈를 통해서 심홍동 철학을 미리 좀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책이 번역이 되면서 그 자세한 내용들을 좀 더 볼 수가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었고, 그리고 그 아직까지 들레즈에 대한 연구와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냥 책 속에 들레즈가 뭐 어떻게 얘기를 하더라에 대한 어떤 것들 대부분이 들레즈의 철학을 가지고 현실 세계를 분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권하지가 않기 때문에 참고하고 여러분들이 독해 나가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앞으로 분명히 상당한 좋은 영향이 끼치지 않을까 확신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사실은 선배님들도 나름대로 버티게 하는 힘들이 분명히 나눠도 다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이제 내일 모레도 저도 나이가 50이 다 되었는데 흔들리지 않고 나름대로 이제 버티게 했던 그 이념적인 힘들이 들레즈나 갓다리, 사회경제의 가치 이런 것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없었다면 사실은 한 개인을 버티게 하는 힘들이 없었다. 이런 것들이 참 필요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버티게 하는 데 힘이 돼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질문? 했어. 질문이 없는데. 있습니다. 레비나스 그 전공자인 무치다 다츠루 선생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철학은 이빨이 있어야 씹을 수 있는 스테이크와 같다 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빨이 없으면 참 씹기가 어렵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우리는 밥벌이로 바쁘고 하는 일반 대중들 입장에서 보면, 이빨이 없는 대중들 입장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그리고 이 철학과 사실 경제 결합을 이제 시도를 하셨는데, 그 시도는 굉장히 굉장히 독특한 그 시도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것들이 좀 더 대중적으로 좀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없는 건지 하는 그런 의문이 늘 생깁니다. 참 좋은 질문이라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제 개인적으로 항상 그 딜레마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사실은 몇 가지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들레즈나 마숨이나 심홍동이나 화이트헤드를 이해하는 것도 사실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책만 보고 연구를 했던 연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는데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죽했으면은 영국의 들레즈를 연구했던 교수는 들레즈의 의묘한 논리를 이해하는 30년이 걸렸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보다 저는 한 7년 정도 걸렸습니다.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고 7년이 지나서야 이 의미하는 게 이런 거였구나라는 게 눈에 사실은 그림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도덕경제라는 글을 쓰게 됐는데, 그게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분명히. 왜 그런가 하면은 사실은 철학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우리는 보통 이걸 보라색이라 얘기를 하죠. 근데 철학은, 특히 들레즈 철학은
이 보라색을 만들게 한 사실은 빨간과 녹색을 먼저 바라보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그 두 개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이 보라색이 만들어졌다는 것들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이게 보라색이라고 보라색을 보라색이라고 얘기해 주는 게 사실 제일 쉽죠. 그런데 사실 블레드 철학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빨간과 파란색의 결합으로 나타난 결과물이다. 그래서 1차적인 것은 빨간과 파란색이 1차적인 거고 보라색은 2차적 파생물이다라고 얘기를 사실은 합니다. 그래서 변화하고 운동이 1차적이고 중요한 것이고 정지해 있고 움직이지 않는 것은 그것의 2차적 파생물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변화하고 항상 움직이고 있는 것들에 대한 철학이고 논리이고 과학이기 때문에 사실은 쉬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계속 그냥 녹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상 사실 변화는 없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가 변화 없이 그냥 뭐 많은 권력과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은 잘못 한다는 사회라고 비유를 하고 이게는 보라색이라 하는 이상 어떤 변화는 사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드레즈는 이것을 단정시킨 그의 앞서는 1차적인 원인을 사실 찾아내어서 보이는 것들을 넘어서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사유 속에 비사유, 의식 이전에 비의식, 그래서 또 정서 이전에 이게 정념을 얘기를 사실은 하는 것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은 그게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그 양자역학도 사실은 우리가 입자성과 파동성이 이 두 개가 항상 어떨 때는 입자였다가 어떨 때는 파동이었다가 어떨 때는 에너지였다가 그게 이제 힘이었다. 이게 항상 변화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정되어 있는 위치가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그걸 명확하게 인식하려면은 정지에 있을 때만 우리가 사실은 명확하게 인식을 할 수 있는데 블레저는 그거는 2차적인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블레저 철학을 초론적 경험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은 그것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은 다양한 겁니다. 있는 것들을 넘어서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그 블레저가 철학이 사용하는 개념 역시 사실은 난해합니다. 이게 이제 1차적인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에서 오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에고를 색수상행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식이 이 보라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색수상행식 5개가 뭉쳐서 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학과 불교 종교는 앞에 것들의 흐름들을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측면에서 사실은 보이는 것들을 넘어서 보고 그 원리를 설명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뭐지? 우리 일반적인 정서와 상식으로서는 사실은 이해하기 힘들죠. 그래서 철학이 사실은 좀 난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철학은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아니면 카오스 이론이라든지 양자역학이라든지 다양한 사실은 과학의 발명에 힘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걸 충분히 사실 제가 이해를 한다고 해도 그걸 쉽게 쓸 수 있을지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전문 용어들을 다 갖고 와서 그것들을 설명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게 그만큼의 어떤 노력을 사실은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만큼의 어떤 대가를 조금 치러야 되지 않을까라는 변명 아닌 게 없는 걸 사실은 좀 해봅니다. 특히 철학은 좀 그런 성격이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없습니까 지금? 돌담 경제학, 돌담 경제라고 했습니까? 예. 퀘벡에서 이제 이렇게 가져왔을 때였는데, 예. 제가 우리 공부할 때 그 로스테일 부분
언급하신 예. 부분, 그럼 우리 지금 초월적 현실은 정리의 경제는 주로 로스테일에서 많이 원형해서 가져온 겁니까? 예,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일장을 분석하는 내용은 로치데일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로치데일 노동자들의 그 상황을 집중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로치데일이 사실은 자발적으로 자본주의 그때 시대 상황이 그렇게 억압적이고 그것만 죽기 아니면 살기였지 한마디로 해. 죽기 아니면 진짜 죽기 아니면 뭐 살기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판이었지. 그래서 이제 가감하게 로치데일 사람들은 기존에 주어진 질서 이걸 보라색이라는 걸 받아들이지 않았지. 이걸 보라색으로 만든 거는 사실은 우리의 피와 땀으로 이렇게 된 거지. 원래는 이거 보라색이 아니었다. 그래서 다시 빨간과 파란색으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이걸 거부했던 거지.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뜬금없는 정말 예외인 협동조합이라는 사회적 경제를 탄생시키는 거지. 그렇게 된 거는 일반적인 정세가 아닌 정념. 일단은 정념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국내에는 정동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팩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 정념이라는 개념하고 같이 사용을 하는데 기존의 사회에 받아들인 질서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이거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강한 저항의 느낌. 그 세월호나 촛불 시민혁명이라든지 미투 이런 것들이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정념과 직접적인 사실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 변화를 설명해 주는 건 정념 말고는 도저히 이 상황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참을 수 없다라는 강렬한 감정의 상태. 이제 그런 로치데일 상태가 그런 상태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때만이 변할 수 있다. 정념의 상태였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정념이 의미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가슴 아픕니다. 제가 여기서 썼으면은 레츠락은 저는 잔혹한 낙관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사실은 변하는 것보다 변하지 않는 게 더 쉽습니다. 아니 그 조양호 이번에 사건 보십시오. 4년 전에 땅콩해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바뀌었지. 근데 그네들은 정념이라는 게 없죠. 왜냐하면 변할 필요가 없는 거지.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아무 권력이 없는 일반 백성과 서민인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억압과 그런 상황 변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강렬한 감정 상황에서는 자기 자신을 탈바꿈시키기. 번데기가 그 나비가 되기 전에 번데기의 상태로서 애벌레의 상태로 돌아가듯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탈바꿈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지만 그걸 견뎌낸 사람만이 애벌레에서 번데기에서 나비가 되듯이.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취득한 유키주의자에서 채식주의로 변할 때 첫 단식을 20일을 넘게 했습니다. 한 끼만 굶어도 죽는다라고 생각했던 제가 무모하게 죽기를 각오를 하고 하다가 죽음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첫 단식을 했을 때 제가 그때 느꼈던 이게 바로 그게 정념이었죠. 그러니까 죽을라 하면 살고 살라 하면 죽는다는 그 의미를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진짜 변하기에는 극한까지 떨어져 봐야 물에 빠졌을 때 허우적거리는 것보다는 물 바닥까지 쭉 내려갔을 때 바닥을 차고 올라와야만 살아날 수 있다 얘기처럼 끝까지 쭉 떨어져 봐야 다시 이제 부활할 수 있는 그런 내적인 힘들이 스스로 내면에서 붕괴되는 것들을 체험할 때만이 혁명이라는 게 사회를 바꾸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 자신을 함께 혁명시키고 변화시키는 과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들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게 되는. 그래서 사실 이 주제의 내용도 사실은 개인이 변하면 조직이 변하고 조직이 변하면 사회가 바뀐다. 인데 사회와 개인도 변하고 사회도 변하고 같이 동시에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서 사회적 경제는 그 중간의 조직으로서
개인 변화와 사회 변화를 얘기하는데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런 걸 들어있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정념이 사실은 변화를 얘기를 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개념. 근데 이제 이렇게 반문을 할 수 있겠죠. 로치데일 18세기의 영국 노동자들의 상황이 여러분들 어떨지는 아마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의 노동자 상황은 그때보다 많이 나아졌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괴리가 있는 거죠. 퀘벡의 상은 분명히 로치데일 상보다 훨씬 나을 것이다 라고 관념도 생각하는데 그래서 예. 퀘벡 상, 우리 한국의 상도 로치데일 상보다 낫고 퀘벡 상과 로치데일 상 중간 정도로 저산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그걸 어떻게 보시는지. 아, 이제 지금 우리나라 상황 노동자 상황 예. 로치데일 때보다는 좀 낫지 않나? 그렇지. 예. 그게 이제 사실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사람 목숨을 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로치데일은 사실은 일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한국의 지금 상황도 텔레마케트라든지 아니면은 많은 노동자들이 일을 하면 죽지 않습니다. 자기 목숨을 건다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그 고통은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절대절명의 순간이라 하지만 단 그 고통을 상쇄시켜주는 소비 문화가 지금 그때보다는 지금 훨씬 더 발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들려줘도 이런 얘기를 하지. 사실은 현대에서도 가장 큰 적은 자본주의가 아니고 바로 클리셰다라는 얘기를 하죠. 클리셰. 그냥 큰 변화 없이 그냥 일상적인 대화들. 여기 제가 책에서 말하는 정념이 아닌 정서적인 것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치면은 잠시 여행 가고 쇼핑하고 카톡하고 어디 뭐 하나에 중독되었을 거 스트레스를 풀고 그러면서 또 그거를 잃어버리고 잠시 잊고 또 죽음 같은 느낌에 이제 몰두하게 하고 이런 그 클리셰적인 어떤 변화 없이 다람쥐 쳇바퀴 도듯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 이런 그 현대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오히려 자본주의 못지않게 더 무선적이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SNS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게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굉장히 이제 종속적인 인간, 기계적인 인간, 클리셰에 압도당하는 인간, 정념적이지 못한 인간으로 기계적 노예로 만든 아주 중요한 수단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차라리 그 시간에 차라리 책을 보고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다른 사람들하고 그냥 의미 없는 대화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변화들, 깊은 만족들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념이 그 시대를 앞서서 중요한 것은 그 시대 18세기에도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강렬한 고통과 기쁨이 있었고 지금 역시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 그것들을 찾는 게 옛날 같은 경우는 술집이라든지 노동조합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그 가까이 이 육체적인 그 접촉이 많아졌다라면 지금은 SNS를 통해서도 접촉이 더 늘었기 때문에 오히려 정념적인 것들을 연대하고 묶어낼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은 18세기 못지않게 지금 역시 활발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그 시인 무슨 버스 서울에서 내려와가지고 동성 희망버스. 희망버스 송경동 씨. 송경도 씨 그분이 서울에서 희망버스 해가지고 그 노조 집회 하는데 그래 고공투쟁 하는데 엄청나게 큰 지원을 했죠. 그런 것들이 정념의 개념, 정동의 개념으로 사실은 충분히 설명 가능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좀 표현을 하면 세상은
굉장히 다혈질들이 세상을 바꾼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 굉장히 다혈질인 거 여러분 아시죠? 성격 더럽고요. 거문거문 안 하고 두 사람만 모여도 NGO, NPO 만들고 욕 잘하고 고기 좋아하고 성질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혈질, 아주 정전적인 사람들이 왜냐하면 기존에 주어진 것들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보라색이어야 하는데? 근데 이런 문제 제기들을 많이 이제 한다는 측면에서 좀 새로운 변화들을 항상 가도록 싶었던 것같아요. 그래서 프랑스 이빨혁명의 모토가 상상력이 된 권력은 구조주의를 거부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보라색을 거부한다는 얘기지. 자, 또 예, 우리 다 박수 치고 가자.